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톡 쏘는 사이다 사연을 가지고 왔으니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입니다.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였다가 제 아들이 아사할 뻔했다는 아찔한 사연을 전해드리기 위해 부족한 글솜씨지만 용기 내어 사연을 적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다 날 지경입니다. 저는 28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남편이 위암 4기에 복막 전이 판정을 받은 것이에요. 하물며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서 수술도 불가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게 되었으니 제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하늘이 다 노래졌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하늘도 무심하다 참 많이 울었지요. 그래도 그때는 마지막 희망 한 줄기를 꼭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위암 4기여도 정성을 다해 돌보면 분명 내 남편 나을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 뒤로 저희 남편 한번 살려보겠다고 참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위에 좋다는 음식이란 음식은 죄다 바쳐 남편에게 먹였고 밤낮으로 쥐열기 찜질에 족욕에 한방 치료까지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남편에게 지극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신은 정말 무심하시더군요. 제 남편 결국엔 반년도 지나지 않아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피덩이 같은 아들을 남겨둔 채 말이죠. 젊은 나이에 하루아침 과부가 되어버린 저는 삶이 까마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낼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아들이랑 함께 죽어버릴까 이런 막대먹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건 명백한 살인이라고 말이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부모가 되어서 내 새끼를 지키진 못할 망정 내 손으로 아이를 죽이려고 했구나 싶어서요. 그날 저는 곤히 잠든 아이를 품에 꼭 껴안은 채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지요. 여보, 하늘에서 꼭 지켜봐줘. 우리 아들 내가 보란듯이 잘 키울 테니까. 알겠지? 남편 없이 홀로 애를 키우려면 더욱 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식당에서 주방일을 했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아이를 재운 뒤 각종 재택 아르바이트도 했지요. 인형 눈알 붙이기, 박스 포장 접기 등등 하루에 딱 3시간만 자며 남은 시간엔 눈을 불을 켜고 돈을 벌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없더라도 사랑하는 제 아들만큼은 반드시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목표였지요. 적어도 아빠가 없어서 애가 저 모양이지라는 소리만큼은 안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것인지 감사하게도 제 아들은 어디 엇나가는 데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어도 너무 고마운 일인데 심지어 제 아들 공부까지 정말 잘하지 뭡니까? 남들 다 한다는 과외 한 번 못 시켜줬는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혼자 무료 인터넷 강의를 듣더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아들이 너무 기특해서 큰맘 먹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맛있는 스테이크를 앞에 놓아주니 제 아들 눈이 뒤집혀서 걸신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한지 주책맞게 눈물이 나오지 뭡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평생 이런 맛있는 것들만 먹으면서 자랐을 텐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말없이 울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문득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한테 맛있는 음식 많이 사주겠다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말하길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의사? 우리 아들은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아빠 수술도 제대로 못 받고 떠났다며.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 전부 고쳐주고 싶어. 그래, 우리 아들 꼭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엄마도 응원할게. 아들의 꿈을 듣고 어찌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까지 해가며 아들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육체가 고된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하면 온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으니까요. 그렇게 밤낮 일해가며 열심히 모은 돈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들에게 주었어요. 이 돈으로 학원도 등록하고 독서실도 다니라고요. 그러자 제 아들 콧등이 빨개져서는 꼭 의사가 돼서 엄마에게 받은 것들 모두 배로 갚아줄 거라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했습니다. 너는 이미 태어난 것만으로도 평생 할 효를 다한 거라고 말해주었죠. 결과적으로 제 아들은 수능도 잘 치르고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한다는 의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날 우리 모자는 두 손을 꼭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의대에 가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그런 말 마. 엄마한테 받은 것들 전부 돌려주려면 100년도 더 걸릴걸? 그때까지 오래오래 살아야 해. 알겠지? 아이고 내 아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하기까지 해. 알겠어. 엄마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그 뒤로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탈하게 의대를 졸업하고 어엿한 종합병원의 외과 의사가 되었고 저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훨씬 더 늙어 보였지만 그래도 전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맨 처음 꼬부랑 할머니처럼 보이는 제 외관만 보고 무시하던 사람들도 아들이 의사라는 말 한마디에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특히 동네에 사는 젊은 엄마들이 유독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었답니다. 자기 아이도 이 다음에 커서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 공부 비결 좀 알려달라는 속셈이었죠.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훤칠한 의사 아들 둔 것도 모자라서 완전 효자잖아요. 어쩜 저리 자기 엄마한테 지극정성이래요. 맞아요. 요즘 저렇게 인성까지 바른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지난 봄에는 아들이랑 둘이 일본 여행도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아유, 난 됐다는데 아들 녀석이 1년에 2번은 해외여행 시켜주고 싶다고 난리지 뭐야. 이번 겨울엔 그 어디야? 그래, 하와이. 하와이에 같이 가자고 성화를 부리는데 하여튼 귀찮아서 못 살겠어. 완전 효자가 따로 없네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희 도련님이요. 시어머님께서 기껏 뒷바라지에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여태 취업도 못하고 백수예요, 백수. 집에서 처자고 있는 모습 보면 아주 그냥 우라통이 치민다고 어머님께서 어찌나 한숨 푹푹 내쉬던지 제 애도 나중에 커서 속속일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그나저나 어머님은 어떻게 아들 교육을 그렇게 잘 시키셨어요? 도대체 비결이 뭔지 저희한테도 전수 좀 해주세요. 그 흔한 과외 한번 안 시켰다면서요? 그런데도 아들 의대에 떡하니 보낸 비결 저도 너무 궁금해요. 비결이랄 게 뭐 있나. 그냥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운 거지. 아들 자랑을 할 때면 구부러진 어깨가 어찌나 당당하게 쫙 펴지던지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게 참 끝이 없는 모양입니다. 어디 하나 모난 곳 없는 완벽한 아들이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생기더라고요. 제 아들이요. 지금껏 너무 공부만 한 까닭에 영 쑥맥이라는 점이에요. 그 외 요즘 젊은이들 말로 모태솔로라고 하죠? 제 아들이 모태솔로라니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의사라는 스펙 하나만으로도 그간 선 자리가 무척 많이 들어왔지만 아들이 영 숫기가 없었는지 변변히 여자 쪽에서 퇴짜를 놓더랍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들 녀석 붙잡고 하소연을 좀 했더랬죠. 아유, 네가 어디서 못나서 맞선만 보면 여자들이 꽁무니를 빼는 거야? 속 터져서 원. 원래 엄마 속 터지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농이 나오니? 너도 벌써 30 중반인데 서둘러서 결혼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처럼 평생 외롭게 살 거야? 엄마 외로웠어? 그럼 내가 더 잘해야겠네. 아빠 빈자리 느껴지지 않도록. 얘는 말이나 못하면. 그러지 말고 요새 짝지 찾는 방송 많이 하잖아. 왜? 제목이 뭐였더라? 우린 솔로다. 방송이라도 나가보면 어떠니? 의사들은 인기가 많아서 나가기만 하면 아주 여자들이 줄을 선다더라. 됐어 엄마. 나 말재주도 없는데 방송에 어떻게 나가.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서 통편집될 게 분명해. 생각만 해도 수치스럽다.
자꾸 내빼지만 말고 이 엄마 맘도 좀 헤아려 주라.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하나뿐인 아들 장가만 가면 당장 눈 감아도 여한이 없을 텐데 말이야. 알겠어. 나도 노력해볼게. 너무 걱정 마, 엄마. 저는 걱정하지 말라던 아들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녀석이니 분명 좋은 짝을 데려올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올 가을,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했지 뭐예요. 아랫집 애기 엄마가 제 아들이 웬 늘씬한 아가씨와 길을 걷고 있는 걸 목격했다고 불이 나게 달려와 알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내 아들한테도 여자가 생긴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을 추궁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보채지 않고 꾹 참았어요. 이럴 때 괜히 엄마랍시고 나섰다가 오히려 아들의 연애사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드디어 제 아들이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가 있으니 어머니께도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말만 들어도 좋아서 하루라도 빨리 여자친구와 인사하러 오라고 재촉했고 돌아오는 주말 마침내 아들 여자친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오든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자고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물론 며느리 역시 의사인 제 아들과 걸맞은 여자면 참 좋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선택한 여자이니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죠. 대망의 약속 당일, 저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들어오는 여자친구의 외모를 보자마자 그저 감탄했습니다. 얼굴이 어쩜 그렇게 조각해 놓은 것처럼 예쁘던지요? 몸매는 또 어떻고요? 키도 크고 늘씬하니 소위 말해 몸짱 얼짱이 따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아이 보자마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외모를 꽤 밝혀서 이제껏 장가를 가지 못한 게 아닌가 하고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려요. 이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일한다고? 아니 그럼 의사란 말이야? 네, 맞아요, 어머님. 저는 성형외과 의사랍니다. 아이고 참 말이야? 의사라는 말에 저는 2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굴도 몸매도 특출난데 직업까지 의사라니 며느리로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말투도 어찌나 사근사근하고 상냥한지 기품이 절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지만 참 보는 눈이 있네. 이렇게 예쁜 새아가를 어떻게 낚아챘는지 몰라? 어머, 새아가요? 엄마, 벌써부터 무슨 새아가예요? 왜? 니들 결혼할 거 아니야? 사실 어머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전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어요. 이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참. 엄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이 여자 사랑해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두말하면 입 아프다. 마음 같아선 당장 내일이라도 식장에 떠밀고 싶은 심정이구나. 이렇게 예쁘고 참한 데다가 능력까지 갖춘 며느리라니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님, 부족한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 후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아들이 용돈하라고 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었는데요. 그 돈을 전부 털어서 며느리에게 샤넬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가방을 받고 기뻐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그깟 돈 하나도 아깝지 않더랍니다. 저는 그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아들 내외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백년해로만 해주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분가시키고 난 뒤 저는 가급적이면 아들 부부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효도를 핑계로 며느리에게 연락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혹시라도 아들 집에 가게 될 때면 하루 전에 미리 며느리에게 연락해 허락을 받았죠. 아무리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말이나 되나요? 며느리도 귀한 집 자식인데 엄한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찾아오곤 했으니 말이에요. 저는 며느리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 오지 말고 극구 사양했으나 아들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한 저는 적어도 며느리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게 하고 싶지 않아 맛있는 저녁이라도 열심히 준비하자 싶었죠. 다행히 며느리도 싫은 내색 없이 언제나 저를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이 많은 걸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그럼 우리 새아가 온다고 실력 발휘 좀 했다. 이러지 말고 어서 먹자.
세상에, 너무 맛있겠어요. 잘 먹을게요, 어머님. 역시 우리 엄마 집밥이 최고라니까. 진짜 맛있겠다. 많이 먹으렴, 우리 아들. 역시나 제 아들은 걸신 들린 사람처럼 음식을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겠다며 칭찬을 늘어놓던 며느리는 정작 젓가락질을 몇 번 하더니 금세 수저를 내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며느리가 혹시 어디 아픈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새아가는 왜 이렇게 밥을 못 먹어?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워낙 위가 작아서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부르더라고요. 아, 맞아, 엄마. 내 와이프 입이 얼마나 짧은데. 오죽하면 별명이 소식좌야. 소식좌? 그게 뭔데? 적게 먹는 사람한테 요새 소식좌 하더라고. 어머, 그래? 우리 아들은 대식좌인데 그럼 큰일 났네. 완전 극과 극이 만난 거잖아. 그러게요. 어머님, 근데요, 기름진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가서 안 좋고 무엇보다 살찌면 미관상 보기 흉하잖아요. 안 그래도 이 요새 자꾸 살쪄서 다이어트 좀 해야 해요. 위? 하긴 우리 박간 양반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세아가 네 말대로 식습관이 중요하긴 하겠구나. 그럼 더 각별히 신경 써야겠네요. 제가 어머님 아들 책임지고 식습관 잘 고쳐놓을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만 믿으마. 우리 아들 식습관 좀 잘 고쳐줘. 물론이죠. 걱정 단단히 붙들어 매세요, 어머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에게 무척 고마웠어요. 제가 남편을 위암으로 먼저 떠나보냈잖아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좋지 않다는 말이 특히나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 아들의 경우 어릴 때 워낙 가난했던 터라 식탐이 많았고 특히 육식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제 아들의 식습관을 고쳐주겠다는 며느리의 말을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불현듯 아들이 주말 아침 대바람부터 말도 없이 저를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부부싸움이라도 한 줄 알고 엄하게 꾸짖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부끼리 싸웠다고 한들 남편이 집을 나와 시어머니 집에 가 있으면 와이프 입장에서 속상할 게 분명하잖아요. 하지만 전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제 아들 녀석이 불과 몇 주 사이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마른 게 눈에 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눈자위는 보기 싫을 정도로 움푹 꺼지고 얼굴마저 까슬까슬한 게 누가 보아도 빌어먹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어? 나 너무 배고파, 엄마.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새아가가 밥 안 해줘? 그냥 집밥이 너무 그리워서 그래.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자식 새끼가 다 죽어가는 몰골로 배고프다고 사정하는데 눈이 뒤집히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부랴부랴 상을 차렸고 아들은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모든 음식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후에야 아들이 조금은 살만해진 얼굴로 트림을 꺽 하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새아가랑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놔봐. 응? 혹시 싸운 거야? 싸워서 밥 못 해주겠대? 엄마, 그게 사실... 아들은 한참 만에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요리를 전혀 해주지 않는다더군요. 사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같이 남녀 모두 맞벌이하는 시대에 집사람 바깥사람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 내외 역시 맞벌이 부부이니 서로 바쁘면 요리에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아들을 타박했습니다.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새아가가 바쁘면 요리 못 해줄 수도 있지. 네가 직접 차려 먹으면 되잖아. 다 큰 녀석이 그것도 몰라? 엄마도 참... 나도 그 정도는 알지. 요새 여자가 꼭 밥해야 한다는 법이 어딨어. 그럼 뭐가 문제야? 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건데? 와이프가 내 식습관 고친다고 식단까지 하나하나 간섭하니까 그렇지. 나도 미치겠다고. 새아가가 식단을 간섭하다니.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봐. 나보고 하루에 점심 딱 한 끼만 먹으래. 그것도 점심으로 샐러드랑 닭가슴살만 먹으라는 거 있지. 저녁 6시 이후엔 금식이라고 물 한 모금도 못 먹게 해. 나 이러다 정말 아사하겠어, 엄마.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아가 몰래 네가 따로 챙겨 먹으면 되잖아. 병원 앞만 해도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편의점도 있고, 안 그래?
나 와이프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건 몰라? 점심시간만 되면 찾아와서 내가 뭐 먹는지 감시한단 말이야. 그것뿐인 줄 알아? 밖에서 뭐 사 먹으려고 하면 카드 내역서 보고 귀신같이 연락한다고. 아주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아니, 걔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의 식습관을 관리하다 못해 아예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제 아들에게 하루에 한 끼, 그것도 고작 풀조가리와 닭가슴살만 먹게 하다니요.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며느리에게 당장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아들이 이를 극구 말렸습니다. 아직 신혼이기도 하고 아내와 벌써부터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착한 제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하면서도 와이프와 대화로 잘 풀어보겠다며 도리어 걱정시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집으로 쏙 가버리더군요. 저도 웬만한 일이면 모른 척했겠지만 그날 저녁 도무지 아들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배가 고프다며 엉엉 우는 아들의 모습이 꿈에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끝내 저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저도 아들의 바람대로 며느리와 괜한 갈등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성형외과 의사이니 외적인 모습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제 아들을 혹독하게 다이어트 시키는 거라고 저는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낸 꾀가 제가 직접 반찬을 해 아들 집에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워낙 바빠 요리할 시간이 없을 테니 제가 대신 그 시간을 줄여주려는 셈이었죠. 저는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 나물무침, 계란말이, 오이소박이, 메추리알 조림, 진미채 볶음 등등 각종 반찬을 만들고 반찬통에 하나하나 정성스레 담았습니다. 모든 일을 끝마치고 난 뒤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아가, 내가 니들 바쁠 것 같아서 반찬을 몇 개 만들어 봤는데 가지러 오겠니? 기름진 음식은 위에 안 좋으니까 살 전혀 안 찌는 건강식으로만 내가 준비했단다. 어머님,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오늘 퇴근하고 반찬 꼭 가지러 갈게요, 어머님. 그래, 신랑이랑 같이 꼭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요새 우리 아들 살이 너무 빠졌더구나. 식습관 관리도 좋지만 가끔은 고기도 먹고 그래라. 사람이 어떻게 풀떼기만 먹고 살겠니? 내 말 잘 알아들었지? 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 남편은 제가 잘 챙길게요. 다행히 며느리는 제가 반찬을 해다 주겠다는 말에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찬을 가지러 집에 들를 때마다 감사해서 어떡하냐며 호들갑이란 호들갑은 다 떨어댔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저는 아들 내외를 위해 열심히 반찬을 싸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매번 반찬을 가지러 오는 것도 괜히 미안해서 퀵으로 보내거나 때로는 제가 직접 신혼집에 찾아가 반찬을 놓고 가기도 했지요. 그 후 아들이 반찬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궁금해진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세아가 잘 지내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준 반찬 잘 먹고 있나 해서 말이다. 맛있게 먹고 있니? 당연하죠, 어머님. 남편이 너무 맛있다고 좋아해요. 심지어 하루 만에 전부 다 먹은 적도 있는걸요? 그게 정말이니? 다행이구나. 하루 만에 다 먹었다니. 내가 다음부턴 모자라지 않도록 더 넉넉하게 해서 보내마. 네, 알겠어요. 역시 어머님 요리 솜씨는 대장금도 울고 갈 정도예요. 울 어머님 최고. 저는 이걸로 사건이 일단락된 거라 믿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건네준 반찬들만 잘 챙겨 먹어도 제 아들 살 빠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아들을 따로 불러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이고 싶었지만 반찬이라도 꼬박꼬박 해다 주는 거로 위안 삼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오던 아들이 요새 병원 일이 바빠 영 뜸하더라고요. 도통 얼굴을 보지 못해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쑥 아들 병원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기다림 끝에 아들이 겨우 짬을 내서 저를 찾아오더군요.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제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오히려 절 찾아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마른 게 아니겠어요? 의사가 도리어 환자 같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 도대체 왜 아직도 얼굴이 그렇게 헬쑥해? 아직도 밥 못 먹고 다니는 거야?
말했잖아. 와이프가 나 식단 관리 때문에 못 먹게 한다고. 집에 냉장고 열어보면 양배추랑 물밖에 없을걸. 그럼 엄마가 해준 반찬은 그것만 먹어도 이 지경까진 안 왔을 건데. 반찬? 무슨 반찬? 내가 새아가한테 직접 반찬까지 해다 바쳤단 말이야. 내 아들 잘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네 집으로 가자. 가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어. 저는 도저히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아들 손을 붙잡고 당장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을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해준 반찬은커녕 반찬통 하나도 나오지 않더군요. 냉장고 역시 도무지 사람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고요. 아들 역시 엄마가 해준 반찬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새아가가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혼자 다 먹었나? 에이, 그럴 리가. 걔는 물도 잘 안 마시는 애야. 아니 그럼 그 많던 음식이 다 어디로 갔다는 거야? 먹기 싫다고 전부 내다 버린 거 아니야? 일단 진정해, 엄마. 설마 엄마가 직접 해준 음식을 버렸겠어? 내가 이따 와이프랑 잘 이야기해볼게. 너무 걱정 말고 이만 가세요. 날이 갈수록 송장처럼 마르는데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안 되겠니? 이대로 있다간 정말 병나겠어, 어? 제가 난리를 쳤지만 이번에도 제 아들은 절 달래더군요. 기어코 와이프와는 싸우고 싶지 않다며 본인이 잘 설득해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해준 음식 역시 되바라진 며느리년이 모조리 버렸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으니 그야말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결국 저는 또다시 꾀를 내었습니다. 며느리를 불러 반찬을 가져가라고 한 뒤 몰래 뒤를 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양손에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든 며느리가 향하는 곳이 집 방향이 아닌 겁니다. 애초부터 음식을 버릴 거였으면 집으로 곧장 가서 처리하지 않겠어요? 며느리를 향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들고 저리도 열심히 가니 혹 챙겨줘야 하는 또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뒤를 밟기 위해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님, 저기 저 하얀색 벤츠 따라가 주세요. 급해요, 급해. 아이고, 그렇게 급하면 어제 타지 그러시오. 이 양반이 농담할 시간 없거든요. 지금 며느리 불륜 장면을 목격할지도 모른다고요. 아이쿠야, 일났네. 꽉 잡으시오. 천하태평하던 택시기사는 며느리의 불륜 장면을 목격할지도 모른다는 저의 말에 총알같이 속도를 내더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도로를 한참 달리고 달려 며느리의 차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바로 서울역이었습니다. 에? 서울역 아니요? 정말 서울역이네? 얘가 대체 여긴 왜 왔지? 택시기사도 며느리가 서울역에서 내리니 황당해 하더라고요. 저는 기사님에게 빨리 와줘서 고맙다며 요금을 더블로 지불하고 부랴부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며느리가 그 많은 반찬통을 들고 서울역 뒤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서울역까지 그 무거운 반찬통을 왜 저리 들고 가는 건지 며느리를 부지런히 뒤쫓아가면서도 의문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불륜 상대가 지방에 살아서 며느리가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건가 싶기도 했죠. 어머어머, 제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이런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말끔하게 해소되었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며느리가 향한 곳은 노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쉼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도착하자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노숙자들이 헐레벌떡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다가오더군요. 저는 조금 떨어진 기둥 뒤에 숨어 며느리의 짓거리를 모조리 지켜보았습니다. 이 귀한 음식을 우리한테 다 나눠줘도 되는 기야? 귀하긴 개뿔려. 전 이딴 거 줘도 안 먹으니까 많이들 드세요. 우리야 고맙지만 아가씨 고마우이. 잘 먹을게.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무료 급식소에서 나오는 음식은 돌덩이 같아. 제 귀한 아들 입에 들어가야 할 음식들이 여태 엄한 노숙자들 입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눈깔이 확 뒤집혔습니다. 예쁘게만 보였던 며느리가 어찌나 꼴보기가 싫던지 머리털을 아주 그냥 다 뽑아버리고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노숙자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싶으면 지가 직접 음식해다 바치면 될 것을 왜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으로 생색을 내냔 말이에요.
득달같이 며느리에게 달려간 저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예!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깜짝이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설마 지금까지 내가 해준 반찬 모두 이 사람들한테 준 거니? 한편 시어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오자 며느리는 놀랐는지 들고 있던 김치통을 우당탕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며느리의 명품 셔츠가 시뻘건 김치국물 자국으로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아, 씨발! 옷에 다 묻었잖아, 개 같네? 뭐? 몸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짱나게 진짜! 그때였습니다. 참하게만 여겼던 며느리의 입에서 대뜸 쌍욕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미친년처럼 욕설을 퍼붓는 저 모습이 과연 내가 아는 며느리가 맞는 건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중인격이나 정신분열 환자처럼 보였거든요. 그 다음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한참을 혼자서 욕설을 퍼붓던 며느리가 갑자기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시어머니를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지 남의 집 일에 왜 이렇게 끼어들고 난리세요? 밥? 그깟 것 좀 안 먹으면 어떻다고 씨발 진짜. 너 지금 말 다 했니? 이게 시어머니 앞에서 어디서 시팔시팔거려? 그리고 뭐가 남의 집 일이야? 내 아들이 와이프한테 밥도 못 얻어먹고 쫄쫄 굶고 있는데 어떤 어미가 가만히 있느냐 말이야? 크니까 어머님이 주신 이딴 쓰레기 반찬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누가 먹는다고 주냐고요? 저런 노숙자 거지 새끼들이나 먹는 음식이란 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쓰레기? 너 지금 내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라고 한 거야? 어머님, 매일같이 살 뒤룩뒤룩 찐 돼지 새끼들이 성형외과로 찾아와서 지방 흡입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거 알긴 아세요? 그렇게 무리해서 지읍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아무리 말려도 안 들어. 기어코 지방을 칼로 째달래. 이게 다 게을러서 그래요. 자기가 평소에 관리하고 그러면 지방 흡입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이딴 쓰레기 같은 음식이나 먹고 살쪄서 그런 거라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어머님, 제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위생관념이라곤 1도 없으시죠?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남을 묻히고 양념하고 아우 생각만 해도 더러워 죽겠네. 그니까 어머니가 해준 쓰레기 반찬들은 쓰레기나 주워 먹는 여기 노숙자들에게나 어울리죠. 왜 그걸 모르세요? 환장하겠네 진짜. 며느리와 대거리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워 저는 정신이 다 아득해졌습니다. 연신 밭은 숨을 몰아쉬는 와중 저도 지지 않고 며느리를 한껏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장 크게 밀려오는 감정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건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다름 아닌 후회였습니다. 저런 싸가지 없는 정신병자 소시오패스에게 제 아들을 덜컥 결혼시킨 것이 그 순간 어찌나 후회가 되던지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서 아들의 결혼을 굳고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머, 하나뿐인 며느리 왜 그렇게 노려보고 그러세요? 아주 그냥 무서워서 뒤지겠네요. 뭐 이런 막대 먹은 게 다 있어? 어머님도 얼른 정신 차리세요. 걔 짱나 죽겠네 진짜. 제가 제 남편 건강하게 1일 1식으로 관리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회방을 놓으시냐고요? 2번 다시 남편한테 어머님이 그 쓰레기 같은 음식 먹이기만 해봐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뭔데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을 노숙자한테 버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싶었더니 다름 아닌 제 아들 녀석이 백마탄 왕자처럼 멋지게 등장하지 뭡니까? 알고 보니 아들도 와이프를 몰래 미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자기 엄마가 싸준 음식을 와이프가 몰래 버렸나 반신반의했던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니 효자인 제 아들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제 와이프를 죽일 듯 보더군요. 아니 여보, 나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미 네가 우리 엄마 음식 노숙자한테 갖다 버리는 거 다 봤거든? 거짓말할 생각 추호도 하지 마. 그래, 이 마마보이 새끼야. 언제까지 엄마 반찬 타령할 건데?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너 갈수록 살찌는 거 몰라서 그래? 기껏 식단 관리해서 사람 만들어놨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뭐? 마마보이? 너 말 다 했어? 하여튼 저딴 쓰레기 음식 먹고 살찌는 인간들 진짜 극혐이야. 음식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장갑도 안 끼고 대충대충 위생관념 없는 것도 진짜 극혐이라고.
난 절대 내 집에 더러운 음식 들이는 거 용납 못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된다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며느리가 미친년처럼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날뛰는지 정말 눈뜨고는 못 봐줄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예 상식적인 대응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인간 이하에게 뭘 기대한답니까? 대신 똑같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주기로 했죠. 며느리가 날뛰는 사이 저는 미처 노숙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반찬통의 뚜껑을 하나하나 다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곤 가장 커다란 반찬통의 모든 반찬을 하나로 모아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든 음식을 한데 모아 버리려고 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폭탄을 품에 안고 며느리를 힐끗 보니 여전히 제 아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살금살금 며느리에게 다가가 음식물 쓰레기 폭탄을 며느리의 머리 위로 모조리 쏟아 부었습니다. 시원한 욕설 한 바가지는 서비스였고요. 에라이! 안 닥치냐 이년아? 네 부모는 널 어쩜 이렇게 되바라지게 키웠다니? 어디서 못돼 먹은 것만 배워가지고. 더럽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음식물로 샤워를 하게 된 며느리는 마치 경련하는 것처럼 온몸을 바르르 떨더라고요. 흰자 위를 드러내며 악을 지르는데 불쌍하기는커녕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래, 나 마스크 안 쓰고 음식했다. 네 애미는 음식할 때 마스크 쓰고 하시디? 내가 봤을 땐 네가 더 더러워 이년아. 성형외과 의사라는 게 겉만 번지르르 하면 다냐? 정작 내면은 썩은 내가 풀풀 나는데? 아이고 냄새나 죽겠네. 너 같은 의사한테 진료받을 환자들이 불쌍하다 이 썩으려나.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가만 안 둬요 진짜? 우리 엄마한테서 당장 떨어지지 못해? 이성을 잃은 며느리가 감히 제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든든한 제 아들은 이를 모두 막아주었습니다. 완벽한 수세에 몰렸음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악을 지르더군요. 여보는 도대체 누구 팬이야? 나야 당신 엄마야. 지금 당장 선택해. 선택하란 말이야.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당연히 난 엄마 팬이지. 그리고 앞으로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오늘부로 우리 이혼이니까. 뭐라고?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절대 못해. 저와 제 아들은 악을 지르는 며느리를 더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서울역을 벗어났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다시 본가로 들어와 제가 차려주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며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렇게 먹성이 좋은 아들을 다이어트 시킨다는 핑계로 쫄쫄 굶겨 죽이려고 했다니 다시 생각해도 그 썩을 년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건 그 지랄을 떨던 년이 바로 다음날 저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정신이라도 차린 건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이제 평생 남편 삼시세끼 다 챙기면서 살게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저 의사 일도 다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할게요.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닥쳐 이년아! 너 같은 년한테 속아서 내 아들 장가 보낸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우라통이 침이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돼요 어머님. 저 이대로는 이혼 절대 못해요. 제발 한 번만요. 네? 어머님이 하신 음식도 꾹 참고 열심히 먹을게요. 제발. 얼른 싹 꺼지지 못해! 며느리는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제 아들과 이혼할 수 없다며 버텼고 결국 참다 못한 아들이 이혼 소송까지 걸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물론 가볍게 승소했지요. 시어머니가 정성으로 해준 음식을 모조리 버리고 쌍욕을 퍼붓던 대바라진 며느리. 하물며 제 아들을 굶겨 죽이려고 했던 며느리는 3천만 원이라는 위자료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유쾌 상쾌 통쾌한 승리였답니다. 이렇게 길고 긴 이야기가 어느덧 막을 내렸네요. 저는 요즘 아들과 단둘이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딱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 간에 서둘러서 좋을 게 하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인륜지대사인 결혼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무리 결혼이 급하다고 해서 배우자를 함부로 맞이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사계절은 다 겪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저처럼 아들 장가에 목매고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저와 제 아들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염려되어 주제 넘지만 당부드려요. 제 아들은 이혼 후 와이프에게 배신당했다는 아픔에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금방 훌훌 털고 지금은 너무나도 멀쩡히 잘 지냅니다. 전 와이프에게 완전히 학을 떼고는 앞으로 절대 재혼 안 하겠다고, 심지어 여자도 아예 안 만나겠다고 하네요. 그냥 엄마랑 오래오래 둘이서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인생 뭐 있나요? 사랑하는 아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요. 와, 정말 통쾌한 사연이네요. 예로부터 음식 귀한 줄 모르면 왜 흔히들 벌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절실하게 생각나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필립은 다음엔 더욱더 재밌고 짜릿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